원래 계획했던 것하고는 좀 틀어져 가지고서 다른 모델을 가져오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는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새롭게 출시가 된 최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던 거는 이 차의 쿠페 버전, 그 중에서도 최상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카이엔 터보 GT였거든요. 차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베이스 모델로 바뀌게 됐는데, 오늘은 이 카이엔을 다시 한번 타보면서 이 차가 왜 매력적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포르쉐 카이엔이에요. 사실 저희가 지난해 PWRS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 이 차를 한번 타봤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던 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거, 그 카이엔 터보 GT 모델이 출고가 되자마자 그 PWRS 현장으로 와가지고 론치 컨트롤만 해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오늘 그 터보 GT를 일상생활에서 타면서 이 굉장히 강력한 성능, 강력한 출력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보통은 어느 정도까지 쓰게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그 차를 타려고 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좀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이 포르쉐 카이엔 중에서도 기본형 모델을 다시 타게 됐는데, 오늘은 이 차를 보면서 카이엔 터보 GT도 사실 타볼 만큼 타보기는 했어요. 촬영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카이엔을 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베이스 모델 혹은 쿠페 모델이나 고성능의 터보 아니면 터보 GT, S, 포이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 될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카이엔 같은 경우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죠. 사실 부분 변경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꾸는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런 것들을 조금 과격하게,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과격하게 하는 편이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큰 변화를 주진 않는 편에 해당을 하는데, 유독 포르쉐 중에서도 이 카이엔만큼은 부분 변경마다, 세대 변경마다 각각의 변화가 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카이엔을 보게 되면 한 3세대 부분 변경 정도 될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세대 부분 변경, 2세대 부분 변경, 3세대 전기형까지 이번 모든 모델들을 쭉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각각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이번 카이엔 역시 그런 느낌들을 좀 명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실질적으로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에서도 변화, 그리고 그런 변화에 대한 체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카이엔에서의 좀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얄팍해진 헤드램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포르쉐 하면은 굉장히 동그란, 정말 개구리를 연상을 시키는 그런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들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헤드램프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램프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게 됐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디자인, 인상도 조금씩 바꿔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카이엔도 헤드램프가 상당히 얄팍해진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세대가 더 지나가게 되면 더 얄팍해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포르쉐 나름의 디자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전 세대의 카이엔과 비교를 했을 때 디자인이 확실히 더 얄팍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 말고도 요 그릴 부분에 조금 더 각지고 공격적인 디자인들이 들어갔다라던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 가장 명확하게 저거 최신 세대가 바뀌었나? 라는 생각들을 들게 만드는 것이 이 헤드램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이엔 터보 GT를 시승을 하면서 야간 주행도 좀 했었거든요. 굉장히 놀랬어요. 사실 그런 것들, 이번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 한쪽에 32,000개의 픽셀, 양쪽에 64,000개죠. 이런 헤드램프 픽셀이 들어가 있어서 야간에 라이트를 굉장히 멋지게 보여준다라는 것들, 효율적이면서도 멋지게 보여준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체감을 하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야간에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오토 하이빔이 작동이 되면은 앞에 있는 차 혹은 앞에서 마주오고 있는 대항차들, 그런 부분들은 싹 빛이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에만 하이빔이 나가는 것들, 그리고 내가 주행을 하고 있는 차선에만 하이빔이 한층 더 강조가 돼서 코너에서도 코너가 꺾이는 것들, 꺾여가는 차선에 따라서 빛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한꺼번에 보게 되면서 포르쉐가 확실히
조명 회사처럼 불리고 있는 아우디하고 같은 폭스바겐 그룹 안에 있는 회사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터보 GT로 가게 되면은 그런 디자인들이 훨씬 더 과격해지고 더 멋있어져요. 그리고 그런 기능들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포르쉐가 그냥 마냥 달리기만 잘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런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이런 카이엔이라든가 저희가 예전에 시승을 했었던 타이칸 투리스모 이런 차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골고루 느낄 수 있구나라는 점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카이엔을 타면서 보면은 뭐 다른 모델들이 있죠. 이제 베이스 모델이지만 S, 4S, 터보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겉에서 봤을 땐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형 모델이지만 그냥 조금 SUV이기 때문에 조금 높다 뿐이지 포르쉐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헤드램프에서부터 시작이 된 저런 볼록볼록한 라인들이 차 측면에 전체적으로 볼록볼록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911이 성장을 잘하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뭐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키가 커지면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은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애가 전반적으로 근육질이 되면은 저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것들도 911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이미지들을 받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태 같은 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명확하게 이거는 포르쉐예요 라는 것들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원래 시승하려고 했었던 터보 GT 같은 경우에는 이 카이엔을 쿠페형으로 바꾼 카이엔 쿠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완전 후면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느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는 하는데, 카이엔만 하더라도 그런 느낌들, 스포츠카가 확 커졌구나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 카이엔 쿠페로 가게 되면은 그런 느낌들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쭉 매끄럽게 내려오는 라인들, 그러면서도 트렁크의 공간은 조금은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거든요. 트렁크에다가 무언가 커다란 짐들을 싣는다라고 했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라인, 그런 공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사용을 함에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들이고, 겉에서 봤을 때, 특히 이렇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카이엔도, 카이엔 터보 GT와 같은 쿠페 모델도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카이엔 베이스 모델을 리뷰를 하면서 드는 굉장한 아쉬움 중에 하나는 뒷모습이 너무 밋밋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터보 GT 모델을 시승을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런 뒷모습의 과격함 때문이었습니다.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 모델, 기본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2개씩 4개의 배기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터보 GT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배기구 2개가 가운데 하나씩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트렁크의 라인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과격하게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 그 모습을 사실은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SUV 아니야, 그냥 SUV 탈을 쓴 괴물 같은 차야라는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런 고성능의 SUV,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만든 SUV들을 보게 됐을 때 많이 판매가 된 차들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차들이라고 한다면은 람보르기니의 우루스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차도 굉장히 공격적인, 그리고 각이 많이 져 있는 그런 느낌들을 선사를 해주고 있는데, 카이엔, 그리고 카이엔 터보 G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포르쉐 느낌들이 많이 물씬 풍겨나는 그런 동글동글한 곡선이 많이 들어간, 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들을 선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들을 좀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기본형 카이엔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런 테일램프 같은 것들은 그냥 어떤 포르쉐를 보더라도 저거는 포르쉐구나 라는 느낌들이 명확하게 드는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들이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더더욱 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옆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트렁크의 공간은 쿠페하고 이 일반형 카이엔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차이는 아니에요. 요 뒷좌석에 헤드레스트가 있는 곳들, 저 등받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이 조금 더 매끄럽게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둥글게 내려오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요 정도 공간만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이번에
터보 GT를 가지고 인천공항을 한번 갔다 왔어요. 캐리어 커다란 거 2개, 그리고 골프백도 2세트. 골프백은 사실 2열 시트를 폴딩을 해야지 담을 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싣는데도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엔이 SUV는 SUV인데 스포츠카 같은 SUV라면 그러면은 공간의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카이엔 실내로 들어와서 운전석 쪽, 1열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하고 카이엔 터보 GT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스티어링 휠에 장착이 되어 있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가운데 있는 버튼이 빨간색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 나머지 부분들, 소재 같은 경우에도 터보 GT가 조금 더 스웨이드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다거나 카본룩이 들어갔다던가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좀 더 다른 느낌들이 전해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포르쉐가 첨단의 것들을 생각보다는 많이 쓰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런 느낌들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포르쉐가 예전부터 유지를 해왔었던 것들, 예를 들면 시동 버튼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그런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르쉐다운 느낌들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최신 포르쉐의 느낌들도 고스란히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서 느껴봤을 때, 곳곳에 구석구석 만져보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사용하기 어렵다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포르쉐라고 하면은 그래도 스포츠카 브랜드인데 일반적인 차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희와 같이 자동차를 전문으로 다루는 채널들을 골고루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야, 다 당연한 거를 얘기를 하지 마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익숙하게 쓸 수 있는, 다른 어떤 브랜드, 다른 수입차든 국산차든 다른 어떤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도 크게 이질적이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그렇게까지 판매량을 쭉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카이엔이 그런 판매량을 쭉 끌어올리는데 일조할 수 있었던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타이칸에 적용이 되어 있던 것과 동일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 SUV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는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의 화질이라든가 전해지는 정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고 또 명확해요. 여러가지 모드로 이 계기판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5개의 서클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든가 일반적인 차들에서 볼 수 있는 3서클 형태, 혹은 지도를 크게 볼 수 있다거나 굉장히 심플하게 현재 속도나 RPM 게이지 정도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성들까지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포르쉐인데 포르쉐답게 5서클을 써야지 라는 분들도 만족을 할 수가 있고, 뭐야 너무 뭐가 이렇게 많아 라는 분들도 원하는 것들을 맞춰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에서 450 정도 되는 선택 품목인데 조수석 쪽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 카메라에서는 아마 요 뒤쪽 카메라에서만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운전석 쪽에서는 이쪽 화면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안전에 있어서도 포르쉐가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늘 하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게 되면은 운전하다가 자꾸 시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안전을 위협을 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얇은 필름을 하나를 추가를 함으로써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석 쪽에서 봤을 때, 혹은 반대쪽에서 차 밖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편광 필름 같은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조수석에 앉아서 정면으로 봤을 때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를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사실 요즘에 웬만해서는 다 이런 스마트폰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안 쓰고 계신 분을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사실 무선 충전 패드에다 이렇게 넣어두게 되면은 충전이 안 되고 발열이 크게 일어나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는 게 아니라 유지시켜 주는 정도가 요즘 많이 볼 수가 있는 스마트폰 충전 패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타이칸 밑에다가 이렇게 두게 됐는데, 장치가 무선 급속 충전됩니다 라는 안내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충전이 아니라 이 출력이 꽤 높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출력이 높은 게 들어간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발열을 잡기 위한 공기 이 벤트 같은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운 날이라든가 그럴 때, 혹은 실내 온도를 굉장히 높여놓고서 여기다가 손을 넣어보게 되면은 시원한 바람이 쑥 하고 나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스마트폰이 충전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발열들을 잡겠다라는 의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억짜리 차를 타면서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정도로 여기 발열이 생긴다 그런다면은 내가 이거를 왜 이 돈 주고 샀지라는 생각이 간혹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르쉐는 그런 것들마저도 다 없애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요 안쪽에 숨어있는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만 제외를 한다면은, 사실 요것도 이제 포르쉐 시그니처처럼 들어가고 있는 위치이기는 해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빼면은 이런 버튼들, 특히 공조장치 버튼들 같은 경우에 요 판 전체가 눌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햅틱 반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작을 했을 때 내가 조작을 했구나 라는 느낌들을 정확히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버튼의 위치가 어디인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위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는 내가 확실히 눌렀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성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쪽 같은 경우에도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꽤 알차요. 이거는 이제 터보 GT나 이번 일반 카이엔이나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폰 미러링 시스템들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 안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비게이션으로 설정을 하고서 움직일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최근에 여러 수입차 브랜드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에도 잘 맞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카이엔 직접 주행을 하면서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터보 GT를 주행을 했었던 이야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들은 전부 다 일반 카이엔인데 터보 GT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니까 저부터 좀 자괴감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카이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일반형 카이엔만 하더라도 출력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리터 V6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360마력, 최대 토크도 51kgm/S라는 진짜 스포츠카에 준하는, 스포츠카까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스포츠카에 준하는 그런 성능들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터보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4리터 V8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발휘하는 성능이 660마력대, 최대 토크도 80kgm/S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WRS 때도 해보기는 했는데, 터보 GT 같은 경우에는 굳이 런치 컨트롤 안 써도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풀악셀을 했을 때 차가 똑바로 못 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 이게 차가 수평이 안 맞아서 그렇게 똑바로 못 간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힘이 너무 세니까 운전자가 마음의 준비 없이 풀악셀을 밟아버리게 되면 차가 언제든지 난리칠 수 있는 그런 성능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일반형 카이엔 같은 경우,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잘 나가요. 풀악셀 이렇게 밟아보면은 역시 포르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데,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출력들, 뿜어져 나오는 그런 출력들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은 받지는 못한다 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일반 카이엔만 하더라도 사실 어디 가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성능들을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번씩 엑셀을 깊게 가져가 보면은 RPM을 쭉 올려주면서 하는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뽑아줍니다. 거기에다가 스포츠 배기만도 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고 다녀도 흔히 말하는 스포츠 주행을 위한 감성 충분히 자극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되면은 이때부터 차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리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포르쉐의 베이스가 어딨어, 포르쉐는 다 스포츠카야 라는 느낌들을 선사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론 스포츠 플러스로 두게 되면 서스펜션의 반응, 엑셀의 반응, 브레이크의 반응까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면서, 야, 너 나 무시했어? 이 모드로 끝까지 한번 너의 실력을 발휘를 해봐. 내가 받아주나 못 받아주나 다 받아주겠다, 이런 느낌들을 선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터보 GT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선사를 해주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두고서 일반적인 도로를, 시내 도로를 그냥 평범하게 주행을 하면은 차가 안달이 나요. 야, 나 그렇게 타는 차 아니야, 밟아야 돼, 나는 이런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했으면은 써야 되는 차야 라는 것들을 운전자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전달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안에 있는 이 버튼, 터보 GT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20초간 추가적인 부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멀에서도 잘 달리고 그냥 스포츠 모드로도 굉장히 잘 달려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만 놔도 야, 이거는 미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20초 동안 색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일반 카이엔에서도 그런 느낌들을 선사해줘요. 그러니까 터보 GT 모델에서 스포츠 플러스로 두고 이 빨간색 버튼을 눌렀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20초 동안 꿈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주행을 하려면은 법적으로 그렇게 달릴 수 있는 도로여야 되고 주변의 환경이 안전해야 된다 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에 그런 환경이 없죠. 그게 유일한 단점, 주행에서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자 유일한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행에 있어서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는 이 스티어링 휠과 관련된 이 구성들의 변경이에요. 스티어링 휠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기어들을 투챔버 투밸브 스타일로 변경을 해주면서 반응도 조금 더 민첩해졌고, 그러면서 받아줄 수 있는 충격이라든가 리스폰스의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카이엔, 어떤 카이엔 모델을 타더라도 이거는 진짜 끝까지 한번 밀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거를 PWRS에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진짜 용인 스피드웨이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우와, 이것도 버텨, 이게 SUV야 라는 생각들, 이건 SUV가 아니야, 이건 스포츠카야 라고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이 카이엔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전의 카이엔들도 그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고 부분 변경을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더 개선이 됐다, 더 좋아졌다, 더 확실해졌다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게 포르쉐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매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르쉐 바이러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는 포르쉐를 아무리 타봐도 야, 좋다, 비싸다, 스포츠카다, 배기음 멋지다 이런 정도로만 느끼게 되는 거고, 진짜로 이 차를 끌고서 속도를 쭉 높여가면서 딱 밟아보면은 야,
이게 진짜 포르쉐 바이러스구나. 평소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포르쉐 느낌들, 그런 느낌들도 분명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과 완전히 다른, 그래 이게 포르쉐지. 야,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짜릿한 이런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이런 느낌들을 너네만 느끼고 있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모드로 주고 주행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주행 환경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달릴 수 없는 환경이라며, 그런 도로 없다며, 그러면 그런 성능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을 위한,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어때? 요 정도 요렇게 달리면 굉장히 편안하거든? 라는 것들을 선사를 해주고,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두고 리스폰스 버튼까지 눌러주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매력. 포르쉐는 원래 이 맛으로 타는 거야 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다른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러고 차의 이 멋진 배기음과 폭발적인 성능과 가속력을, 그리고 그러면서도 차가 거동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경험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바이러스라는 거지, 뭐라고 설명을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이러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일부 브랜드들이 우리 좋아, 뭐라고 설명하긴 힘들어, 근데 아무나 알지는 못했으면 좋겠어, 아는 사람만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망해요. 모르는 사람도 경험을 해봤을 때 이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좋다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씨발 뭔지 모르겠지만 존나 좋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야지 그 브랜드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포르쉐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그 지점들을 진짜로 경험을 해봤고, 그러니까 포르쉐 바이러스라고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을 태우고 경험을 시켜줬을 때도 야, 뭔진 모르겠는데 진짜 개쩐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포르쉐 바이러스의 정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면은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짜릿함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정통 스포츠카도 아닌 SUV, 이 변형된 모델인 SUV인 카이엔, 그 중에서도 터보 GT도 아닌 가장 기본적인 카이엔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미친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카이엔 베이스 모델을 다시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 저희가 시승을 하려고 했었던 모델은 사실은 요 쿠페 버전의 최상위 모델인 카이엔 터보 GT 모델이었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 카이엔이라는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모델과 가장 기본형 모델을 연달아서 시승을 해보게 됐는데, 이 두 가지를 연달아서 시승을 해보니까 이 카이엔이라는 차가 왜 그렇게까지 매력적이고 강남 산타페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팔리게 됐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 PWRS 포르쉐 월드 로드쇼를 가서도 굉장히 여러가지 포르쉐 모델들을 하루 동안에 연달아서 타보게 되면서 서킷도 달리고 시닉 드라이브, 일반적인 도로 환경도 좀 달려보면서 여러가지 매력들을 느끼기는 했지만 저의 생활 패턴, 저의 생활 반경 안에서 이 차를 시승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본 이 카이엔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 카이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고, 저희가 원래 리뷰를 하려고 했었던 카이엔 터보 GT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만 원대에서 가격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포르쉐는 늘 그랬듯 선택 품목을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상한선 없이 쭉쭉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시작 가격이기 때문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많이 팔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차를 봤을 때 야, 굉장히 좋은 차를 샀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와, 멋진 차를 샀네 정도로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다라는 뜻도 되기는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봤을 때도 이 카이엔은 진짜 한 번쯤은 갖고 있어 보고 싶은 그런 차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작은 모델인 마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고, 뭐 911, 뭐 타이칸 어떤 모델을 타더라도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겠지만, 카이엔은 진짜 전천후, 어떻게 보면 만능에 가까운 그런 포르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가 베이스 모델인 것이 조금 아쉬운 마음들이 있기는 하지만, 카이엔 터보 GT도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다가가게 되더라도, 혹은 실제로 구매를 하기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카이엔 라인업들을 골고루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